CCTV와 모든 카메라 기술에서요. 이렇게 여기다가 망원경 모드를 우리가 사람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내리듯이 이거 망원경 모드 봤다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 모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망원경을 탈부착해도 되고 자체 장착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모든 카메라 구조, 망원경 구조에도 얘기해서 드론 같은 데게 어떤 카메라 달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탈부착 그러면 싸게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또는 서울시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유럽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적재산권 협회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뭐 하나 같은데 전부 다 제 기술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무단으로 쓰고 계세요. YTN에도 막 쏟아져 나오고 플라스틱 창 같은 거 보송성 털리니까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 덧대자. 안쪽에는 이제 플라스틱 창이 있고 겉에는 안쪽에는 유리창이 있고 겉에는 플라스틱 창. 플라스틱 창도 이렇게 나노 구조의 홈을 파든지 이렇게 더 크게는 알아서 하시고 그걸로 이제 접합하는 기술.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을 접합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이제 온도의 수축을 따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그 다음에 어떤 플라스틱 어떤 기판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에 쌀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나노 구조에 또는 뭐 크기는 좀 더 알아서 하시기를 거기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접합하는 여기다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파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뭐 이렇게 이런 구리 코일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구리 코일 전기선이든 동지선이든 아니면 텅스텐 구리합금에서 제가 텅스텐 부분에 열이 많이 축적되는 부분을 텅스텐 구리합금으로 바꾸면 이것이 해결된다 그랬죠.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여기다가도 그러합니다. 이걸 만들 때 약간 이런 구리 코일을 만들 때 제가 이렇게 판 만들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걸 이렇게 수십 장 겹쳐가지고 저런 구조만 이게 배터리가 되고 MLCC 기술이 된다고 여기다 그 나노 구조로 또는 나노 구조는 대중소 구리 알갱이들을 넣어주고요. 또는 크기는 알아서 크게 하셔도 돼요. 구리 용액을 덮어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전기가 갇히게 되는 현상이 배터리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산화철을 갖다가 좀 더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배터리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카페스타하고 트랜지스터에서도 D램의 어떤 전하량이 작아가지고 이것을 금속을 얇기 때문에 콘센트 기술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얇기 때문에 이 얇은 전선에서 여러 개 분기하려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는. 저도 최근에 5개 갈았는데요. 금속을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원가가 많이 들면 구리줄이라도 구워주거나 우둘두둘하게 만들어주거나 바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현재보다 두껍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안에도 그럼.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안을 냈더니 이걸 제품이 나와서 저도 신기해서 이거를 사봤어요. 이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불날 뻔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깨봤더니 이걸 꼽아놓으시 이거 두껍게 넣으셔야 돼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넣는 게 입력성과 충격성이 똑같아야지 불이 안 납니다. 이거 불나니까 빨리 교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배전기는 안 돼요. 이쪽 선은 얇고 이쪽 선은 전기선의 구리성이 두텁다 보니까 다이오드 현상 이런 여기 열이 축적돼서 고장이 작동을 잘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술 구조를 아시고 남의 기술을 모방하셔야지. 여기다가 쓸게. 여기다가 놓으시면 입력성, 출력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상 없이 작동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드실 건가요? 네, 남의 기술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적어도 기술 구조를 아시고 만드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D램의 어떤 이런 카페시다 트랜지스터 금속을 두껍게 만드는 이 기술 구조로 인해서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전하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는 여기다 산화철 코팅을 하거나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 내서는 유리막 코팅 넣어가지고 4분의 1, 8분의 1의 저렴 구조를 갖춘 채 경우에서 늘리거나 전기량이 10, 20, 30, 40, 50, 100 이렇게 경우에서 늘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서 늘리되 이제
기동 이진법의 국제적인 표준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국제적인 이제 숫자로 언어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역도 전 세계 언어가 뭐가 됐든 번역도 쉽고 여행자가 어디를 가든 이걸 되면 이렇게 통역이 되는 번역이 이거 무슨 말이구나 이게 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인간의 언어로 만들자는 거죠. 이걸 이제 쓰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이 됐든 어디든 이걸 쓰시면 안 되겠다. 삼성이 됐든 애플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그래서 군해선 같은 건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78이라도 그렇죠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셔갖고 하시면 돼요. 국제적인 표준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요. 언어를 숫자로 바꾼다. 그래서 현재 그 국제적인 표준으로 진법수가 01이다 그러면 01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숫자 48로 47 또 68 24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국가간에 자기는 알아서 할 일이에요. 001은 그리고 좀 숫자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문자 방식이도 이렇게 식사하십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이나 영상 파일에 786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파 통신이나 이런 무선 통신을 할 때도 그걸로 이제 진법수를 표현하시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468번째를 의미를 한다. 01은 786번째 그래서 영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이런 것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또 진법수가 숫자로 표현하기는 하고 우리가 01을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잠수함 통신을 할 때 제가 잠수하면서 이렇게 수중 어떤 로봇을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서 줄을 1km, 2km 쭉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성 통신한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막 잔망경 방식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360도 카메라 또는 위에 있는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동시에 사방을 본다는 거죠. 딱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서 360도 이렇게 안 보고 동시에 360도를 커버해서 봐요. 위에도 보고 이런 방식의 카메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잔망경도 그렇고요. 공중까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위성 전화기처럼 해서 위성하고 통신하거나 또는 뭡니까 위성 TV까지 수신할 수 있어요. 그 위성 전화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하는 걸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들키면 이거 끊어버리고 도망가면 되니까요. 뭐 또 다른 것이 준비된 게 예비된 것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잠수부 같은 거 제가 그 유선 방식으로 카메라에다 유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찍고 그것을 어떤 위성 인터넷이나 기타 인터넷 다른 통신 방법으로 해가지고 인터넷망에 연결을 시켜주고요. 배에서 곧바로 실시간으로 바닷속 장면을 전송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동일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다 이제 유선줄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바다에 딱 던져놓고 유선으로는 이제 이렇게 배에 연결하고요. 그 가까운 데서 잠수부끼리 무선으로 통신하거나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서로 파행이튼 여러 개의 전파를 섞어 쓰는 위성통신에도 머스크 위성통신에서도 서로 파행이튼 레이저파를 묶어서 쓴다. 몇 개와 두 개가 든 세 개, 네 개든 그거가 아주 거리가 멀리 가고 신호가 뚜렷이 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리층이 태양 어떤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가 이제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전리층에만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이렇게 탁탁탁 걸어주면 전리층이 이쪽으로 빛이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있는 그 무선 송수신 장치, 스마트폰이 됐든 위성통신이 됐든 워키토키가 됐든 군의 무선 통신 체계가 전파를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전파를 싹싹싹 걸어준 라디오 통신, 라디오 같은 이런 기기나 TV 같은 데서 햄통신 같은 데서도 탁탁탁 걸어준 그 전파를 잡는다는. 그래서 전파의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하게 잡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탁탁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특정 음을 잡거나 사람의 주파수 목소리 그걸 툭툭 걸면 사람의 주파수를 잡아서 보청기나 아니면 음을 갖다가 이쪽으로 모이게 해서 다른 장소에 있는 시끄러운 것을 없애는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 유선 안에서는 테슬라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를 탁탁탁 걸어주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광통신 섬유라든지 아니면 광섬유라든지 동축 케이블, 해적 케이블 이런 데서도 신호를 전기를 걸어주거나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게 신호가 빨리 이렇게 온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든다. 그러면 주파수처럼 왔다 갔다 유선안에서 주파수로 구현해서 전기를 적게 주면 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동축 케이블, 해적 케이블에도 사용하거나 중폭고도 없이 멀리 가고, 또는 그것을 전기선으로 했을 때는 강력한 그 파워를 전달하는 모터 직전에서내 하거나 뭐 한전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 직전에선 했다가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연거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해서 수십 겹 또는 몇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파워가 세진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거자석이 가로 입자서부터 대중소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스피커나 앰프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피커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고자석을 수십 개 들어가거나 앰프 같은데도 이런 형태의 또 배터리를 달아놓거나 이런 형태의 금속을 두텁게 하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정류자 같은 데도 철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쇼트에 온이 된다고, 내가 이게 금속 바에다가 이게 구리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야 된다고, 같은 금속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 MLCC 기술에 쓰이는데 이런 평판이다 그러면 이거를 저렴 구조를 수십 장 겹쳐갖고 이걸로 이제 배터리 삼으셔도 돼요. 이런 형태의 배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를, 그러니까 뭐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넣거나, 또는 알루미늄도 돼 이렇게, 또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액체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뭐 물 말고 다른 것을 첨가해 갖고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이제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거기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금속판을 넣어도 되고 금속 바를 넣어도 되고, 이게 금속 물, 그 물만 넣어도, 이게 금속과 물만 넣어도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물에 이제 들어갔다 감전사고 되거나 금속에 닿았다가 감전사고, 그럼 전기가 축적되기 때문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중소 넣는 것은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이렇게 축전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이런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다가 이런 구리판이나 또는 알루미늄판 또는 그거를 갖다가 나노 구조된 뭐 크기가 좀 더 커도 상관없어요.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알루미늄판은 알루미늄 알갱이겠죠. 또 다른 금속은 또 다른 금속 알갱이고, 대중소 넣어가지고 구리 용역을 판으로 만들고, 이것을 전기선을 대중소, 굵기가 틀린 어떤 그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걸어져요. 그러면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금속 자체에서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기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태양빛이 전기로 바뀐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유튜브에서 저 거를 누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리 코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기술인데 말씀이죠. 구리 코일이 됐든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 걸 보셨나 본데, 유튜브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유럽 오스트리아 관광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그 후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대 자동차의 자동차 배터리에 연료전지 격벽 시스템 만들고, 현재 있는 연료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너무 모여 있다는 거죠. 열이. 그래 분할을 해서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각각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해서, 그러죠. 몇 개 연료전지에서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을 써서 차후에는 이제 변속기가 없어지는 구조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화목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석유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그다음에 아니면 뭡니까, 거기에 석유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연료량이 적고 많음을 따라서 자동차 회전축 또는 헬리콥터 회전축, 드론의 회전축, 배 모터의 회전축, 이게 숫자를 돌린다는 거죠. 뭐 프로펠러다 그러면 양쪽이 틀린 연료를 줘서 오른쪽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조향하거나, 조향 기술에 사용하는데 현대 기아차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독일의 어떤 비행체 업체가 하시더니, 원래는 자동차 네 바퀴에 각각 모터를 달아갖고 틀린, 이건 이렇게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하거나, 뭐 이런 제트 엔진이다가 연소실이 있다 그러면
연소실을 6개 있다 그러면 각각 대중소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그럼 융합열이 발생을 한다고. 또는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감속 구조나 그러니까 가속 구조를 갖는다고. 속도를 강중력을 한다. 가스불처럼. 그다음에 이거를 언어프 방식으로 몇 개를 가동할지에 따라서 감속 구조나 가속 구조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연소실에 어느 정도 연료량을 둘러싸서 자세를 균형 있게 잡는 이런 것도 하고, 로봇 같은데 로봇이다, 비행체다 그러면 가로 세로, 현재는 뭐 자유로 방식이 아니고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 하수자 방식은 전기양이다. 전기양이면 전기양을 어느 정도 줄지를 따라서 자세 균형 이렇게 좌표 하수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가스나 또는 이렇게 석유 방식, 또 항공기에서는 항공료가 되겠죠. 이런 또 기타 다른 연료, 수소, 산소 하시든지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걸로 틀린 어떤 그 연료를 줘가지고 자세를 조향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돼요. 현대기아차에 제걸 무단으로 쓰시는데요. 뭐 플라스틱 창문을 보석상 털리니까 플라스틱 창문 되자. 그래서 플라스틱 창 어떻게 안쪽에는 유리창 있고 겉에는 플라스틱 창이 있는 구조. 플라스틱 창도 이제 플라스틱 창 유리창과 이게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나노 구조의 홈이라든지 홈을 파고 부착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유리기판 또는 플라스틱 판 같은데도 나노 구조의 홈을 파서 뭐 그 크기는 좀 더 크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붙여갖고 홈을 파서 부착시키는 이런 접착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유리기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을 수직선을 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웨이퍼다 그러면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전기선, 송신선을 넣는다. 일단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에도 이제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통신선, 전기선을 넣는다는 거죠. 이거를 또 따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 안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현재 있는 반도체 업체가 지금 삼성이든 SK든 제 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도체 제조에서는 다 이게 낸드 플래시라든지 어떤 HBM을 수직으로 올리는 데서 열이 축적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이 이제 상류층에서 하류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물통이나 기타 구조에서 여기서 차가지고 파이프를 통해 압력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상층부로 올라가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파이프에다 전기선, 이게 3D 반도체에도 쓸 수 있다고 파이프에다가 전기선이나 통신선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이제 절연 구조나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을 넣고요. 반도체 적층할 때 반도체 자체에다, 그러니까 그 실리콘 기판이게 되겠죠. 실리콘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고, 이것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코일 자체에도 구리 코일이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에도 그것을 동시에 넣는다. 저는 이렇게 구리 코일이 있다 그러면 전기선이나 통신선, 이래서 일정 부분에 대한 매듭 구조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여기 전기가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돼.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으로만 이렇게 전기를 넣으면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키는데, 금속이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대중소라고 합시다. 소자에서 대자로 간다는 거죠. 또는 얇은 것에서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주방 그릇에서도 이 기술 쓸 수 있어요. 압력밥솥을 안쪽이, 바깥쪽이 얇고 이렇게 안쪽에는 두텁고 해서 안쪽으로 열을 모으는 이런 3중 냄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압력밥솥 옆에다가도 할 수 있고, 코펠 같은 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빨리 음식이 끓어요. 2중 뚜껑, 3중 뚜껑, 금속이든 금속 뚜껑이든 아니면 기타 유리 뚜껑이든 그렇게 그거는 이제 2중 뚜껑, 3중 뚜껑은 보온병, 텀블러, 그다음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쓰일 수 있다. 그럼 뭐 기타 다른 데도 다 쓰여요.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언어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고, 한쪽으로 전기가 흐르므로 다이오드 현상, 이 자체의 금속의 전기가 축적되므로 카패시터가 되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태양전지다 그러면 태양전지에다 이런 판이다 그러면 태양전지에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에 대중소래가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전력이 생산되는 그 금속 자체로는 전력이 생산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주는 그 구조 때문인데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태양전지나 태양열 발전에 있어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전기선, 제가 자동차의 회전축에다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 자석들을 수십 겹이나 여러 겹으로 배치한다. 거꾸로 하셔도 되나? 연고 자석이 좀 무거우니까 상당히 이게 낫겠죠.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 송전을 하는 거. 자동차 어차피 달릴 때 연료가 뭐 석유 방식이 됐든 아니면 뭐 가스로 움직이든 전기로 움직이든 회전축을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100m, 200m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뭐 트레일러 싣고 다녀서 생산하거나 비행체에 싣고 다녀서 생산하거나 이렇게 어떤 배에 싣고 다니면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공장 같은 데 300평 되는 이런 데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도심 지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집안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회전축을 전기로 돌리든가 석유로 돌리든 가스로 돌리든가 돌린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전기가 생산되는 가정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용 이게 2차 전지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선을 각각 연결, 큰 전선도 있고 작은 전선도 있고 각각 연결해서 전기선 안에 언오프 구조를 하나하나 배터리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은 2차 전지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배터리, 일단 구리 막대다 그러면 거기다 구리 코일을 감는 형식으로도 배터리가 되거나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에다가 절연 구조를 같이 이제 수십 장 겹쳐놓으면 이것도 배터리가 된다. MLCC 기술에 들어간다고. 이런 형태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동차 연료전지에다 이것을 달아가지고 동일하게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해서 변속기 없는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연료전지 플러스 배터리가 되겠는데 그럼 슈퍼카펫이다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다가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 가속, 감속과 가속, 강중량,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정용 이렇게 연결해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갈전이다. 가정용 110,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것을 전류량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12.5V, 30V, 50V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배터리 방식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기의 양을 따라서 이렇게 12.5V, 50V, 30V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 제품 110이나 220 이런 기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이다 그러면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기 양을 따라서 15W, 30W, 60W를 만든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의 밝기를 LED 등이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40개다 램프가 그러면 40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20개만 튼데도 10개만 튼데 40개 튼데 이렇게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소 및 끝단만을 가지고 이것을 반도체 혈로처럼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거기도 빛의 양이 10, 20, 30, 40, 50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빛의 명암을 만들어내거나 해갖고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기술을 쓴다 그랬죠. 또는 이렇게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을 50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몇 가지도 10가지도 괜찮아요. 근데 옛날 구린 사진을 우리가 그 좋은 화면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때문에 보정하잖아요. 그것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빛의 양이 10이지만 40, 50으로 계산해주거나 화면에 빨간색인데 약간 후진 구린색인데 이것을 밝고 좋은 색깔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화질로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없던 색깔을 첨가하거나 이것을 갖다 색깔조차 빨간색이라도 색깔을 어둡고 밝은 것을 배치해서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빛의 명암. 이 기술을 CCD나 CMOS 이런 데서 소니나 삼성 카메라에서도 입체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거나 입체적인 동영상을 캠코더에서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강소미 끝단만을 가지고 네온사인 안에 수백 개가 들어갈 수 있듯이 이만한데 또는 전구의 안에도 이렇게 강소미 끝단만을 넣어가지고 전구를 만들거나 뭐 빨간 뭐 이렇게 네모난 전구, 별표 모양 병거 다양한 모양의 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 이런 전구 방식에 넣어가지고 필라멘트 같은 데 넣으시면 되게 전구 오래가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백열 전구 같은 것도 LED 등에도 마찬가지. 이거를 거기 뭐죠? 그다음에 이거를 납작 전구처럼 백열 전구를 납작 전구처럼 만든다고 합시다. 별표 모양, 현재보다 모양을 납작 전구, 별표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가공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작은 구조로 가면 플라스틱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발열이 별로 없으니까 그것을 수십 개를 결합해 가지고 전구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좀 전에 광소미 끝단처럼 작게 만들어서 전구를 크게 많이 모여서 전구를 만들거나 네온사인을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필름 형식으로 카페 같은 데 벽에 딱 부착해 갖고 광소미 끝단만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글자, 도안,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해서 납작 전구로 만들어 가지고 별표 모양 전구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부착해가지고 그걸로 디스플레이 장치, 광고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외부의 광고판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수만 되면 괜찮죠. 또 뭐 입간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CCTV로 돌아가서 CCTV 오산시 통합센터에서 이게 쓰시던데 CCTV를 제가 DVR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에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수백 개를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보듯이 이렇게 봐가지고 범죄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네들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만을 따로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 경보도 울릴 수 있고 경보 울리는 걸 그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나 진짜 좀 어이가 없는데 무단으로 막 사용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따로 그 건물의 출입 구조다. 그러면 이제 CCTV를 저도 8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출연하지 말아야 될 시간에 출연했다 사람이 그거를 따로 저장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럼 현관문 비디오에도 제가 저장 장치를 달아서 따로 저장하는 방법과 인터넷망이나 또는 자체 통신망으로 내 스마트폰이다 연동되는 기기와 통신하는 기능을 줄 수 있다. 또는 그 안에서 렌즈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냥 옆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거나 렌즈를 하나 더 달아서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여러 개를 단 이런 현관문 비디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에 일단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줘서 쌍방향 통신이 내가 회사 가입대로 통신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여기다 저장 장치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CCTV와 연결해서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저장 장치를 유선이나 무선이라 연결할 수 있어요. 무선 방식도 좋죠. 그래서 집안에 그것과 연결해서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화면 표시 장치 그걸 연결해 놓자는 거죠.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블랙박스 같은 데도 차량이 워키토키식으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통신 구조를 내 스마트폰이나 연동된 계기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차량을 부순다 그러면 나한테 경보를 울려주고 내가 거기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나 또는 차량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나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마이크 스피커 구조인데 워키토키가 달리네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F4 이렇게 음성으로 할 수 있거나 빵빵거리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클렉션 누르는데 그건 정찰차처럼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여기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에다 통신 기능이 됐다. 그럼 그걸 눌러가지고 밖에 이제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어서 비키세요 이렇게 언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 방식이 아니더라도 좀 더 큰 소리로 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그 통신 구조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이 거리가 그 전파가 뭐가 됐든 마이크로웨브가 어떤 적외선이 됐든 멀리 간다 그랬죠. 멀리 레이저파가 됐든 멀리 송수신이 되고 신호가 뚜렷하게 잡힌다. 또는 전파를 갖다 살짝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게 전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음이 잘 잡힌다. 소나 기술에서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뭐 가시선이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열을 갖다가 이렇게 그쪽 주파수를 걸어주면 열도 이쪽으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 음성도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 보청기 기술이나 음을 소거하는 기술에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쟁 같은 데 보면 드론을 제가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자피아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제도를 만들고 드론 같은 데도 그렇고 자율주행 차량, 배 또는 집안에 이렇게 원형 진공 청소 로봇 이런 모든 로봇들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군데 찍어 놓으면 드론이 알아서 농약을 뿌리거나 이런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를 달아서 이 카메라도 가로세로 높이로 자피아 숫자 방식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사람 눈, 코, 입 가로세로 높이에서 몸무게까지도 알 수 있고요. 체형까지. 그래서 전국에 400 몇백만 대 있다 그러면 동시에 찾아냅니다. 자동차도 찾아내고요. 이 기술 자동차 외관도 정확히 밝혀서 그에 따라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망원경도 다룰 수 있고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저가라도 망원경 다루면 이렇게 카메라나 기타 망원경, 기타 군의 감시용 영상 장비, 기타 어떤 스마트폰, 기타 모든 카메라 구조에 망원경을 탈부착식으로 다시는 이런 구조나 자체 장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망원경에다가 망원경에서 본 화면을 현미경 방식으로 확대해가지고 스크린에 표시해준 이런 장치를 만드시면 좋을 텐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프로그램 학습을 따라서 그것이 몇 프로에 모일 가능성을 몇 프로 표시해서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또는 조화질을 이렇게 좀 각색해서 고화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경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보는 건 색깔이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광학 현미경이 같이 동시에 있어서 광학 현미경 색깔을 이제 그거 보고 디지털 전파로서 이렇게 그거를 현미경을 봤다. 그러면 거기 색깔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학 현미경이 약간 저가라도 색깔을 보는 정도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각색하는 이런 디지털 전파 방식의 전파로 이렇게 보는 이런 거 전자 현미경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도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사람이다 차량이다 일련 번호를 탑재를 해가지고 동선을 추적한다는 거죠. 이렇게 방산업체는 전 세계 이거 쓸 것 같은데요. 안두릴이라든지 시내 같은 기술 또 오산시 통합센터나 서울시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사람 거기 가로세로 화면에 잡히는 사람 몇 명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지하철 같은 데서도 식당 같은 데 드나드는 사람 몇 명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SK텔레콤 플래닛에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물류센터 또는 편의점 마트에서도 RFID 방식이 아니고 카메라를 물건 몇 개 집어드는지 보는 거죠. 봐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 엉뚱한 데 집어넣거나 이러면 장바구니에 넣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 들어가면 계산까지 물건의 종류를 알고 계산까지 해줍니다. 또는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금고에 얼마 있는지 이것도 통보를 주인에게 해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저기 물류 추적에 쓴다는 거죠. 이것을 방산업체에서는 그렇죠. 해당되는 이렇게 사람이나 차량을 일련번에 따라 추적하고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을 집중으로 드론이 공격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런 데는 헬리콥터에도 이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이런 게 군에 있어서 망원경으로 보고 저격 소총으로도 이와 같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격 소총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럼 해당되는 사람만을 정확히 저격 소총이 저격을 한다. 자동 저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격 소총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3개 있다. 멀리서 내가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화면을 보면서 저격 소총을 해당되는 사람 움직이는 범위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결정해서 움직이는 여기 60% 여기 90% 이렇게 갖고 동시에 쏴버린다는 거죠. 이 기술을 헬리콥터에서도 쓸 수 있고 드론에서도 쓸 수 있고요. 자주포나 기타 다른 데서도 이 방식을 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확히 그 지휘관이나 해당되는 차량을 스스로 공격을 한다는 거. 자율주행이니까 툴은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면 5군데, 10군데 쪼그려져. 거기 머무르는 시간도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전 세계 방산업체는 이거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자동 자율주행. 그럼 뭐 차도 그렇죠. 차량 자율주행 차량도 이 방식을 좌표 수정 방식을 쓰고 로봇도 자율주행 차량 자체 이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산시 통합센터 제발 좀 이게 쓰지 마세요. 이거 좀 서울시도 그렇고. 멋대로 쓰시고 계세요. 이거를 CCTV를 갖다가 이렇게 컴퓨터에 통합시켜서 몸이 모니터에다 그냥 하나의 모니터에서 다 볼 수 있게 하지. 뭐하러 그냥 경찰청에 이렇게 해갖고 이거 보느냐. 그리고 범죄 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여기다가 화면에다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그래서 건물의 CCTV 운영에도 그럼 그것만 보면 되지. 관리자가 24시간 뭐하러 보느냐라는 이것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발 쓰지 마세요. 멋대로 쓰시는데 참 이게 지적재산권 법인데 제가 나중에 외국에 팔면 그게 민사소송도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왜 그러세요? 제 방송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CCTV 그다음에 그 카메라 드론에다가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로봇도 이렇게 해당되는 곳을 입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갖고 카메라나 전파 방식으로 입체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는 거죠. 이 기술은 이제 도로에서도 적용하거나 건물에 들어가서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카메라 인식이 제일 나아요. 전파 방식도 괜찮아요. 센서를 달아도 괜찮으나 RSLX 입체적인 것은 부딪히지 않는 이런 식으로 가고 평면만 다니는 거죠. 공장에서도. 그래서 약간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 허용되는 또 위로 올라갈 때도 그러면 허용되는 그런 범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기술을 쓰실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것도 이 기술 쓸 수 있어요. 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행체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닌다 그러면 입체적인 부분은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이렇게 입체를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회피해서 간다는 거죠. 바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로봇이 갔다가 회피해서 간 이런 입체적인 거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 그 어른 이렇게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각각 대응 방법을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놓고 입체적인 것이니까 부딪히지 않는다.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몇 차 앞서서 멈추고 사람에 따라 틀리게 대응하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 모드 이렇게 드론이나 이제 자동 항법으로 이제 전투 모드를 한다. 전투기도 다 이렇게 자동 항법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 항법을 해가지고 전투 모드를 1, 2번부터 10번까지 만들어요. 안드루리스 이걸 쓰시더라고요. 미국 방산업체 또 다른 데가 또 쓰던데 시내 이게 제 기술인데 함부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인데 무단 쓰시면 안 됩니다. 제 방송 특성상 이거를 CCTV에서도 이게 드론에다 카메라 달아서 움직이는 구조에 있어서 이 전투 모드를 만들어서 1번부터 5번, 이렇게 10번까지 그래서 해당되는 전투 모드로 싸우는 이 기술을 쓰셨는데 제 기술이라는 것은 일반 전투기에 쓰는 기술인데 이게 또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움직일 방향을 계산해서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공격을 결정하거나 수비를 결정하거나 여러 군데 동시 쏴버리는 기술 구조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이렇게 현재 있는 유탄 발사기를 다연장포처럼 만들어 가지고 쏘는 그런 기술 구조, 또는 미니 박격포를 다연장포처럼 해서 묶어 가지고 쏘는 기술 구조, 단추만 누르기만 하면 팍 나간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를 타는 수동으로 집어넣고 그럼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격발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냥 수동으로 여러 개를 5개짜리 묶어서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서 딱 들고 5개 탕 다연장포처럼 수리탄을 투사하거나 유탄 발사기를 투사하거나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데도 제가 전파 방식으로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해서 100번까지도 하거나 시간 지연 방식으로 누르면 이제 10초 후에 터진다. 이것도 누르면 이 전파를 또 누르면 20초 후에 터진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이렇게 이것도 되고 같은 파행의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작동시킨다. 그다음에 뭐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 같은 것도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언오프도 돼요. 언오프도 되고 다이너마이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묻어놨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 기술도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게 이렇게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를 작동시켜 다시 파올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폭파시킬 수도 있고 같이 폭파시킬 수도 있어요. 동시에 시간대를 그렇게 시간 설정까지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주포탄, 복격포탄, 한포탄, 항공폭탄, 수류탄 이렇게 이런 모든 구조, 이렇게 전차탄 이런 데서도 시간 설정을 해서 동시에 터지게 하는 이런 탄을 만드시면 제 기술 유력이 상당하겠죠. 또는 거기다가 항공폭탄에서 이렇게 콩알탄처럼 해가지고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불바다 만드는 슈리탄에도 박격포탄에도 이거 넣을 수 있거든요. 유탄 발사기에도 전차탄 이것도 상당히 유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전파로 슈리탄을 터뜨린다. 전파로 박격포를 터뜨린다. 동시에 터뜨린다는 전파로 전차포탄을 터뜨린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항공폭탄도 특정한 고도에서 같이 터지는 기술 구조나 시간 설정을 해서 전파로 터뜨리는 기술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또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어뢰나 기뢰 같은 것들 움직이는 플랫폼을 탑재해서 주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전파로 깨우고 언오프식으로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어뢰를 부딪히거나 이렇게 기뢰를 부딪힌다. 움직이는 기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함정에서 떨어뜨리거나 어뢰를 비행체에 떨어뜨리기 안에도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방수 구조만 되면 괜찮죠. 그래서 막판에는 초공동 어뢰처럼 이렇게 달리거나 기뢰가 그렇죠. 움직이는 플랫폼에 이렇게 초공동 어뢰처럼 이 방식으로 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숫자를 많이 깔아놓을 수 있겠죠. 거기는 뭐 상성 같은 데는 뭐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상성이 뭐 주역의 법배가 뭐 수없이 깔아놓으면 상선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 나라 무역은 작살나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